재팔 기록 21세기 최악의 미제 사건 세타가야 일가 살인 사건의 진실 20세기의 마지막 밤 멈춰버린 시간과 유령의 초대장 기묘한 기록 포간소 8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살인마가 남긴 친절한 흔적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의 범죄자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여기 한 남자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잔혹하게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심지어 화장실까지 사용한 뒤 유유히 사라진 남자. 2000년 12월 31일 전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의 서막을 축하하며 들떠있던 그 시각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고요한 주택가에서는 인류 범죄 사상 가장 기이하고 모욕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자신의 지문, 혈액, DNA는 물론이고 자신이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 심지어 본인의 배설물까지 마치 전시물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장담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범인은 이미 잡힌 것이나 다름없다. 25만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고 일본 범죄 사상 최대 규모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범인의 이름은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으며 왜 그토록 대담하고 기괴한 흔적들을 남긴 것일까요? 오늘 기묘한 기록 포간소는 일본 열도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은 미제 사건의 정점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에 봉인된 파일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주할 진실은 인간의 상식을 비웃는 악마의 기록입니다. 피로 물든 새해 첫날 엇갈린 운명과 참혹한 현장의 재구성 사건의 발단은 2000년 12월 31일 오전 10시 40분경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장모는 딸 야스코의 가족과 새해 인사를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가 직접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집과 연결된 특수한 통로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지옥과 마주하게 됩니다. 1층 계단 아래에는 가장 미야자와 미키오 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입자와 격렬히 저항한 듯 온몸에 수많은 자창이 나 있었습니다. 범인은 미키오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칼이 부러지자 부엌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식칼을 꺼내와 다시 공격을 가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는 온통 붉은 핏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아래에서 아내 야스코와 8살 딸 니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범인은 이미 숨진 피해자들을 향해 확인 사살을 하듯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더 난도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6살 아들 레이. 그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범인의 살해 순서와 방식입니다. 범인은 먼저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을 먼저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이후 소리를 듣고 올라온 아버지를 습격해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엄마와 딸을 잔혹하게 처리했습니다. 일가족이 비명을 지를 틈조차 주지 않은 치밀함. 하지만 이 잔혹함보다 더 수사팀을 경악게 한 것은 범인이 살인을 마친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신 옆에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마의 만찬, 아이스크림 4컵의 공포와 냉혈하는 시간. 범인은 살해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무려 10시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구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범인은 부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사두었던 멜론을 꺼내 먹고 보리차를 마셨으며 냉동실에 있던 컵 아이스크림을 무려 4개나 꺼내 먹었습니다.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닙니다. 범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컵을 손으로 꽉 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할아 먹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와 부모의 시신 바로 옆에서 그는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약탈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사이코패스 특유의 점유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범인은 피해자 미키오 씨의 서재로 올라가 컴퓨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1시 18분 그리고 아침 10시 5분 그는 2차례나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대학 사이트를 검색하고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며 심지어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 축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 살인마는 피 묻은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버리고 간 점퍼 주머니에서 새 총으로 쏘는 구슬과 수많은 손수건을 발견했는데 이는 범인이 일반적인 범죄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증거의 홍수 속에서 사라진 유령과 한국산 신발의 미스터리.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증거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범인이 입고 왔던 유니클로 점퍼, 모자, 머플러, 그리고 땀 냄새가 밴 셔츠가 마치 빨래라도 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유유히 사라졌죠. 지문은 무려 수십 군데에서 채취되었고 범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DNA 정보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단서는 단 한 명의 용의자에게로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였던 범인의 신발 자국은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당시 일본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았고 오직 한국에서만 유통되던 모델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가방 안에서는 특정 지역의 토양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토양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나 한국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성분이었습니다. 범인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범인은 부계 쪽은 동아시아 계통, 모계 쪽은 남유럽 계통의 유전자가 섞인 혼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유전적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일본 경찰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벌였고 지문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지문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적도 이름도 없는 국제적 유령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보기관의 특수요원처럼 기록이 삭제된 인물이었을까요? 조롱인가 실험인가, 화장실에 남겨진 마지막 흔적과 프로파일링. 수사팀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증거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보리를 본 뒤 변기물을 내리지 않고 대변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이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는 자신의 생물학적 정보를 숨기려 하지만 이 범인은 오히려 자신의 식단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배설물을 남겨둠으로써 수사팀을 조롱했습니다. 이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사건 발생 전 전형적인 일본식 가정식이나 편의점 음식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특정 향신료와 참깨, 콩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범인의 식습관과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범인을 특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범인이 남긴 셔츠에서는 아주 미세한 양의 형광 안료와 연마제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도색 작업을 하거나 특정 공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일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또한 범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의 구급상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생리용 나프킨을 이용해 상처를 지혈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등 매우 침착한 응급처치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의료 지식이 있거나 군대와 같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냈지만 통장과 거액의 현금 뭉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직 잔돈과 소액의 지폐만을 챙긴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법을 바꾼 분노와 26년의 침묵, 치비품은 비밀. 본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범인은 2015년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잔혹함과 기이함은 일본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로 2010년 일본은 중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세타가야 법이라 불리는 이 조치 덕분에 범인은 그가 살아있는 한 죽는 날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타가야의 그 집은 지금도 철거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수많은 꽃다발과 아이스크림이 그 집 앞에 놓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범인이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누군가의 양심 고백이 있기를 기다리며 26년을 버텼습니다. 집은 점점 낡아가고 주변은 공원이 되어 텅 비어버렸지만 그 집만은 유령처럼 남아 과거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대에 들어와 유전학적 계보 찾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인의 몽타주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인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곁에 평범한 이웃이 26년 전 그 아이스크림 컵을 손으로 쥐어짜던 그 악마는 아닐까요? 그는 자신이 남긴 배설물과 지문이 여전히 경찰의 냉동고 속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직 닫히지 않은 기록 푸간소,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물음.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존재가 남긴 가장 대담하고도 모욕적인 범죄의 기록입니다. 넘쳐나는 증거와 DNA 정보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범인. 이것은 일본 경찰의 무능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일까요? 기묘한 기록 푸간소 8번째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건너온 슬래진저, 신발, 4컵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10시간의 체류.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와 분석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미제 사건을 해결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잊혀져가는 진실의 불씨를 살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음 9번째 기록은 일본 열도 최대의 금기, 국가의 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누나키 마을의 저주와 실체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록을 멈추지 마십시오.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의 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